왕건이 고려의 왕이 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때 후백제의 견훤은 후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조용히 힘을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견훤은 왕건보다 나이가 10살 많았고 후백제의 왕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용맹하고 지략도 뛰어난 장군이었는데요. 견훤은 지난번엔 방심을 해서 애송이 왕건놈에게 졌지만 다시 싸우면 절대 지지 않을 것이야 라며 왕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분히 힘을 모은 견훤은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견훤은 제일 먼저 지금의 문경세제 근처에 있는 신라의 성 금품성을 단숨에 함락시켜버리는데요. 깜짝 놀란 신라의 왕은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견훤을 물리치자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은 부하에게 먼저 1만의 군사를 주어 출발시킨 다음 자신도 즉시 5천명의 기병을 이끌고 금품성으로 출발했죠. 하지만 금품성은 사실 견훤이 왕건과 신라를 속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견훤은 금품성에 불을 질러버린 다음 금품성을 되찾기 위해 몰려오는 고려군과 신라군을 비웃으면서 마치 멧돼지처럼 곧바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까지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신라의 왕인 경혜왕은 평소 술을 마시던 포석정에서 친아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경혜왕은 왕건이 잘해줘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설마 견훤이 경주로 곧장 밀고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혜왕은 견훤이 들이닥쳤을 때 도망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붙잡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렇게 신라의 왕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린 견훤은 자기 마음대로 신라의 왕을 바꾸어버린 뒤 신라 왕실의 귀한 보물들을 챙겨 떠나버립니다. 한편 신라의 수도 경주가 털려버리고 경혜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왕건의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왕건은 견훤 이놈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가만두면 안되겠어 라고 하고는 직접 날랭 군사 5천명을 이끌고 견훤을 공격하러 출발합니다. 당시 왕건의 전략은 견훤이 오는 길목에 미리 매복해 숨어 있다가 견훤이 지나갈 때 한 번에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전략가였던 견훤은 왕건의 작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견훤은 왕건의 함정에 호락호락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고려군과 후백제군은 결국 서로 마주보고 전투를 벌였고요. 서로 밀고 밀리며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견훤에겐 다 계획이 있었죠. 견훤은 왕건 애송이 놈에게 속아주는 척을 하자 라면서 거짓 후퇴를 합니다. 견훤은 군사들을 데리고 정말 리얼하게 급하게 후퇴하는 척을 하는데요. 왕건은 신이 나서 견훤을 쫓아갔죠. 하지만 견훤은 도망가는 길 옆쪽에 군사들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은 견훤을 쫓느라 길게 늘어져 있었던 왕건의 군대를 옆에서 기습합니다. 당시 왕건은 아니 쟤들이 왜 저기서 나와? 라며 완전 당황을 했는데요. 아무리 왕건이어도 군사들이 길게 늘어진 상태로 갑자기 허리를 기습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훤은 애송이놈 역시 내 손바닥 아니로군 이라며 왕건을 비웃고는 모두 뒤를 돌아 놈들을 쳐라! 라며 갑자기 군사들을 돌려서 왕건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견훤을 추격하던 왕건은 순식간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견훤은 화려한 옷을 입은 놈이 왕건이다! 놈을 잡아라! 라고 하면서 왕건이 있는 곳으로 계속 돌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은 이런 큰일이다, 내 운명도 여기서 끝인가? 하고 한탄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 왕건의 부하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로 신순겸이었죠. 신순겸은 역사책에 용맹하고 충직한 장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왕건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왕건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신순겸은 전하, 옷을 벗어 제게 주시고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자기가 대신 왕의 옷을 입고 후백제군을 유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신순겸은 죽게 될 것이 뻔했죠. 왕건은 자기 대신 부하를 죽게 하는 것이 슬펐지만 자기가 여기서 잡힌다면 고려라는 나라 전체가 끝장나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신순겸에게 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곤 일반 백성의 옷을 걸쳐 입고 가까스로 도망쳐서 전쟁터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고려 군사들의 운명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왕건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목숨을 포기하고 싸웠는데요. 신순겸을 비롯해 왕건이 아끼던 장군들이 무려 8명이나 전사하고 5천명의 병사들이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록 견훤에게서 살아남긴 했지만 왕건은 군사를 너무 많이 잃은 나머지 당분간 견훤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견훤은 신이 나서 왕건에게 빼앗겼던 나주를 되찾고 경상도 지역에 있던 성들을 차례차례 공격해 함락시켜버립니다. 비로소 견훤이 한반도 최강의 세력가로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한창 세력을 떨치던 견훤은 929년 12월 고려군 3천명이 숨어있던 고창을 포위합니다. 고창은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의 옛 이름인데요. 당시 고려에게 남겨진 유일한 경상도 땅이었습니다. 견훤은 이번에도 쉽게 고창을 손에 넣고
왕건이 잡으러 개성으로 가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견훤의 가장 큰 약점은 자꾸만 방심을 한다는 거였죠. 견훤은 계속되는 승리에 취해 어느새 또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왕건은 고창을 지키기 위해 그가 숨겨두었던 히든카드 유군필을 꺼내듭니다. 유군필은 용맹하기로 따지면 한국사 전체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단했던 장군이었는데요. 말에 올라탄 채로 창과 칼을 쓰며 맨 앞에서 적진을 휘젓고 다니는 황소 같은 장수였습니다. 유군필은 주군, 제가 기회를 봐서 적진을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치는데요. 실제로 그는 견훤이 방심한 틈을 타 진짜 황소처럼 돌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유군필은 맨 앞에서 창을 휘두르며 후백제군을 무수히 베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견훤은 무슨 저런 괴물 같은 장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저놈을 막아라! 라며 자신의 부하들 중 싸움을 잘하는 자들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견훤의 부하들은 나가는 족족 유군필의 칼에 목이 달아났고 그 모습을 본 후백제의 장수들은 아무도 유군필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군필은 견훤 내 이놈 거기 딱 있거라. 내가 가서 목을 베어주마 라며 견훤을 향해 황소처럼 계속 돌진해 옵니다. 견훤은 왜 하필 저런 장수가 왕건의 부하인 게야! 라고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미 승부는 판가름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이 전투에서 8,000명의 정예 병력을 잃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후삼국의 주도권은 다시 왕건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견훤은 얼마 전 되찾았던 나주 지역까지 다시 고려에 빼앗기게 되면서 이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견훤은 내가 너무 늙었구나. 이제 똑똑한 내 아들 금강이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어 라고 말하며 이제 자신은 물러나고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금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인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버리고는 동생 금강은 죽여버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견훤은 필사적으로 금산사를 탈출해 왕건 쪽으로 귀순을 해버리게 됩니다. 왕건은 견훤이 자신을 찾아오자 의외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데요. 견훤을 형님으로 대접해주고 후백제 출신의 사람들을 하인으로 붙여줘서 견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신라에도 전해져서 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도 신하들을 이끌고 왕건을 찾아와 귀순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남은 것은 견훤이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도 같은 후백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이제 끝을 볼 때로군 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죠. 그리고 당시 견훤도 자기가 세운 나라를 스스로 끝내기 위해 고려군의 부지휘관이 되어 참전을 합니다. 전투 당일 고려군과 백제군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서게 됐는데요. 갑자기 후백제군 진영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고려군의 맨 앞에 견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후백제군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와도 같은 견훤이 고려군의 선두에 서 있자 완전히 멘탈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거나 전투를 포기해버렸죠. 이렇게 후백제군은 싸우기도 전에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왕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군필을 출격시켜서 백제군을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후백제군의 총사령관인 신검도 결국 싸움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어올리게 되죠. 이렇게 왕건은 결국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약 40년간 이어진 혼란의 후삼국 시대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요. 궁예와 견훤에게서 살아남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왕건의 후삼국 시대에서 살아남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